지금의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예. 지난번만큼의 지역구 의석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는 거고. 4년 전 총선만큼의 지역구 예. 숫자. 근데 거기다가 비례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이 지금 예. 상당히 많은 득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 선거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는 산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예. 대통령을 해고해야 된다. 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1호 공약이 예.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만약에 200석이 현실화한다. 예. 그러면 22대 국회도 특검 탄핵으로 점철돼서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은 누가 하고 민생은 언제 돌볼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최근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오름세를 타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지역구의 여야 후보 지지율 조사해 보면은 앞서는 곳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하나가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돌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국 혁신당.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히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받고 있죠. 이걸 더합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수도권 지역, 특히 PK 지역, 이 중에서도 낙동강 전선이라고 불리죠. 이쪽 낙동강 벨트가 심상치 않다. 근데 심상치 않은 방향은 민주당에 조금 유리하게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난 총선보다 좀 더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할 경우에 아래로 갑니다. 21대 4년 전 총선에서는 범야권이 190석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걸 웃도는 범야권 200석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목소리 들어보시죠. 범야권이 바라는 목표 수치가 200석 하니까요. 대한민국의 헌법부터 현 정부까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의석수가 200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회가 범죄자들에 의해서 방탄의 장소로 이용되면서 의회 독재, 범죄자 독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끝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단순히 총선의 의석수를 예상하고 뭐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정권의 실정을 막고 민생개혁 입법을 할 수 있는 의석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야권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석수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에서 200석까지 가능하다, 이런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 200석을 예.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 희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200석을 희망을 하냐. 예. 저희가 탄핵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이번에 21대 국회를 보면 저희가 거대 야당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대 야당이 80석 아니었습니까? 예, 거대 야당이 입법을 해서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대통령께서 역대 최다로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어요. 이거는 상권 분립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의회의 권력을 무력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한 세력에게 좀 확실히 밀어줘야지 대선 2라운드, 3라운드 같은 이 피로감을 국민들이 더 이상 느끼시지 않고 22대에서 무언가 개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존 같았으면 만약에 3당에 있었으면 3당이 중재 역할을 했을 텐데 3당도 지금 세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 22대에서 확실히 밀어달라라는 희망인 거고요. 그 근거는 쉽게 말해서 저번 21대를 보잖아요. 민주당이 한 180석 정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민주당이 180석 정도를 정권 심판원으로 얻고 그다음에 의외로 또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15석 정도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뭐 정의당이나 뭐 무소속이 뭐 5석 해가지고 다른 야권 정당들 합쳐서 범야권이 200석 정도 하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입법을 할 때, 개혁적인 입법을 할 때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더라도 또 본인과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것도 거부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재표결해서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이것을 꼭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럼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보시기에, 판단하시기에는 200석까지 가능하다고 일단 보십니까?
아니, 가능하다고 생각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 시작하기도 전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그럼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개헌을 전제로 하는 저희의 방안과 개헌되기 전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겠습니까? 정말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민주당이 독자적 과반수 되는 거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이 뻔뻔스럽게 폭주하며 방탄해온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벌써 153석 플러스 알파라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고, 이익동맹인 조국 대표도 야권의 200석을 입에 올리면서 우리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범야권 200석이라는 거를 반대쪽으로 해석해서 보면 여당이 100석 또는 100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동당은 103석을 얻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 정도 수준 또는 그보다 적을 수 있다 이건데요. 최인현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현실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야권, 그러니까 범보수를 통합하려고 하는 위기감, 이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최대한 눈높이를 낮춰서 국민에게 나아가려고 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두 가지 포석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0석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정말 이번 22대 국회는 크리티컬 일렉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하나의 캠페인성, 어떤 그런 키워드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위기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호소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요, 200석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300석이거든요. 그중에 3분의 2를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럼 200석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어떤 일을 국회에서 할 수 있을까? 자,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200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네요. 우선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반대하더라도 200석만 있으면 개헌안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요,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이것도 통과합니다. 이 숫자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부권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다시 국회와도 200석이면 다시 통과되는 거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행사할 수 있는 숫자가 바로 200이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151석 혹은 153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비례대표 프로세스에서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이 약진해서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최상병 특검도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도 가능하다. 200석이 도달하면은 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지 우리가 200석 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 200석 진짜 얘기 나오는 게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희망사항에 불과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 아직도 14일이나 남았습니다. 선거라는 걸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지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과 민심이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를 보시자고요. 163석을 얻었습니다.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84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3석이 모자랐으면 100석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만약에 한강벨트가 선전을 한다면 민주당이요. 예. 지난번 서울 경기랑 유사한 지역구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변동이 낙동강 벨트인데요. 예. 이게 지금 부산하고 양산만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창원과 울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되면 과거보다 저희 부산과 부울경 자체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에 문제가 충북 지역이에요.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좀 예. 그렇다면 지금의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예. 지난번만큼의 지역구 의석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는 거고. 4년 전 총선만큼의 지역구 숫자. 근데 거기다가 비례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이 지금 예. 상당히 많은 득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 선거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는 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200석 이상 탈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거부권을 행사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태원 참사 문제와 관련해서. 최수근 상병 문제는 넌정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 만약에 수사가 돼서 위법사항이 나오게 되면 예. 탄핵이라고 하는 건 요건이 200석입니다만 헌재에서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에는 탄핵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사실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에서 밝혀지지 않는 상황인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요건이 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위법사항이 드러났을 때 위법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국회가 자기의 일을 방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14일이라는 상황이 남아있고 예. 보수층 같은 경우도 막판에 결집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민주당 실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결과가 나온 것은 그것 존중하고 거기에 맞게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요, 뭐 지역별로 있어요. 서울도 있고요, 수도권 부분도 있고, 뭐 여기 호남, 그다음에 영남도 있는데 울산도 쭉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국의 지도가 좀 흩어져 있는데 저기 이 왼쪽에 좀 봐주세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역구 의석수를 보면은요, 90석에서 98석 정도. 그러면 비례대표를 의석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합하면 이건 100이 넘어간다고 일단 예상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민주당은 131석에서 161석 정도로. 이건 좀 범위가 넓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경합이라는 거 아직 판단이 어려운 지역이 있나 본데. 근데 최대치로 보면 161석까지 지금 민주당은 지역구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비례대표 의석을 합치면은 과반이 뭐 훌쩍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4년 전 총선 수준의 의석만 유지해도 다행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있다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총선관에서 무엇이 가장 난제입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왜 온 겁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이 너무 김칫국을 빨리 마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를 보면 이 격전지가 많아요. 아직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지역의 투표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너무 장밋빛 전망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선거는요. 오만하면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오만하게 200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예. 대통령을 해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1호 공약이 예.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만약에 200석이 현실화한다. 예. 그러면 22대 국회도 특검 탄핵으로 점철돼서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은 누가 하고 민생은 언제 돌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 저는 지금 4년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잊고 있는데 지난 선거에서도요. 민주당 180석, 190석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였어요. 예. 문재인 정부 180석, 190석 갖고 어떤 개혁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죠? 어떤 일을 했길래 5년 만에 정권이 내준 것이죠.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엔 그 부분까지 다 심판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 겸허하게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대변하고 예. 그렇게 겸허하게 선거에 임하다 보면 반전의 계기는 찾아온다고 봅니다.